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만나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인데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두 분 모십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용 뉴스마트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쇼미더 민심 이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 실시해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인천 계양 의뢰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왜 특별히 이 인천 계양을을 꼭 찍어서 했었어요? 여기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네. 네, 작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지금 이쪽 지역구 의원인데 최근에 그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다음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맞붙겠다는 그런 식의 말씀들을 하셔서 네. 이쪽 인천 계양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핫한 지역구가 됐죠. 그래서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 조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인천 계양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게 지금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의 텃밭인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국정수행평가가 좀 더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국 민심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긍정이 31.8%, 네. 부정이 62.4%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국 민심 조사에서는 부정이 62.9%였고 긍정이 32%였는데 비슷합니다. 네, 별 차이가 별 차이가 뭐 없습니다. 0점 몇 프로 차이?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연령별로도 그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이 우세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지지도는 이제 부정평가가 60%가 고착화됐다. 그러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참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참 됐습니다. 근데 네. 긍정평가는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2.4%, 원희룡 지지층에서는 72.1%라는 거야.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상 대결을 해본 거죠. 이재명 대 원희룡으로.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좀 적었네요. 505명이고 응답률 6.8%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 네. 현재 이런 긍정 부정 평가 특별히 분석할 의미도 사실 없겠습니다. 예,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산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비호감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도 이렇게 별다른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좀 눈에 띄는 거는 보수 언론들까지도 일제히 내년 총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이제 국힘에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불안감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떡볶이 먹방이 상당히 또 화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어떤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다. 떡볶이 참 좋아했는데 총수님들이 바쁘실 텐데 거의 부산까지 내려가서 드시는 걸 보고 그동안 엑스포 유치한다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불려나가서 동원되고 했었는데 꼭 여기까지 데려가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에 고향인 대구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떡볶이 보고 좋았다 이게 아니고, 아니 떡볶이 먹어서 지역 경제 살겠냐고, 소고기 먹어야지 떡볶이가 언제적 떡볶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인식이 더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민적인 이미지를 좀 주려고 떡볶이를 먹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염수 방류 때는 또 회 먹방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역대 정권 가운데 기업하기가 가장 좋았다라고 기업인들이 얘기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간섭을 안 하니까. 간섭을 안 했어요. 동원하거나 찾거나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요, 취임하고 100일이 넘어서야 재계 인물들을 처음으로 네, 만났었어요. 맞습니다. 기억 잘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2달 지나서 와야 만났었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9일째 된 때 만났고요. 부르고요. 이번에 네덜란드 갈 때 또 불렀잖아요. 네, 삼성 또 SK. 11일씩 같이 간다는 거죠. 네. 아이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찾아보니까 대통령 부부의 먹방이 참 많은데 맨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떡 먹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참 소박하다. 네, 자, 전국 민심도 비슷하다. 12월 둘째 주까지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엔 인천 계양을 시민들의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38.4%, 국민의힘이 32.7%, 기타 다른 정당이 5.2%, 그 정의당이 4.6%,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17.3%나 되네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조사했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0%가 넘게 나오는데 네네네. 여기는 맞습니다. 오히려 인천, 계양, 을은 오히려 조금 더 좀 떨어지죠. 차이가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 차이가 우선 무당층이 여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번에 조사가 됐어요. 17.3%가 지지 정당이 없다는 건데 잘 모르겠다고 지지한 정당 없다고가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그야말로 잘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 정당을 자기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뜻이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건 아예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아예 것이고, 그냥 정당이 싫다. 나는 정치가 다 싫다는 싫다, 건가? 다 싫다, 뭐 다 모든 정당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지난주까지 전국 민심하고 차이점하고 좀 볼까요, 조 변호사님? 전국 민심에 비해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아요. 45.3%인데 이 지역에서는 38.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눈여겨볼 거는 뭐 전국적으로는 30에서 50대까지는 민주당이 원래, 그리고 국민의힘이 60대와 70대에서는 앞선다라는 거는 거의 전국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대 부분이 이 지역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무당층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9.3%나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중도층이나 잘 모르겠다라던가 20대에서 또 뭐 내가 아예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층이 굉장히 두텁다. 그런 특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인천 계양을에 사시는 분들이 좀 젊으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좀? 거기가 젊은 분들이 많죠. 많죠. 예. 개발이 돼가지고 신도시 비슷하게 그러니까. 계산 이쪽 개발지구가 한 있었거든요. 30, 40대들이 저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성향이 정치 짜증난다 내지는 나는 좀 중립적이다 내지는 좀 잘하지 않으면 난 널 안 찍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근데 전국조사 민심하고 비슷해요. 그 연령층은. 근데 70대 또 아까 20대 말씀하셨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또 현저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10.8%밖에 안 돼요. 70세 이상에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요. 전국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1.2% 70세 이상에서. 근데 이게 10.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거의 한 20%.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70세 이상에서 유독 민주당을 싫어요?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 지역에서. 왜 그러죠? 그 복지정책도 훨씬 더 많이 해줬을 텐데. 그게 이쪽 지역이 인천 계양을의 특성이 뭐냐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주거 밀집 지역이 있고 개발이 돼서 신도시처럼 그다음에 약간 그 개발이 덜 된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쪽 사시는 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왜 보수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조사를 한번 했죠. 먼저 내년 4월에 투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물어봤다면서요? 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8.6%, 별로 할 생각이 없다 3.4%, 웬만하면 투표할 생각이다 24.8%, 이제 적극 투표층이죠. 반드시 할 생각이다 62.1%, 아직 잘 모르겠다 1.1%. 투표는 꼭 하겠다는 뜻이군요. 왜? 10명 중 6분 이상, 그리고 그 웬만하면 투표할 생각이다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8명이 투표는 하겠다. 네. 이런 거죠. 85.9%네요. 자, 왜 그럴까요, 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투표 자체에 대한 의향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쪽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게 적극 투표층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투표하겠다는 게 소극 투표층인 거잖아요. 특히 이번 총선의 그 승패 변수로 꼽히는 20대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좀 낮았어요. 53%밖에 안 돼서 아까 정당 관련해서 조사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무관심이나 비호감 이런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는 71.5%네요. 적극 투표 의향층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한번 투표를 볼게요. 인천 계양을에. 지난 대선 때 72%였어요.
전국은 77%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총선에서도 62% 투표율을 보였어요. 인천 계양을이. 근데 전국적으로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의 특이한 성향일까요? 정치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층이 일단 높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겠다고 말을 했죠. 한 사람만 잡겠다. 제가 해야 할 일 하겠다. 뭐냐 하면 딱 한 사람 붙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렇게 정광훈 얘기했죠. 목사 그 집회에 가서 그 얘기했죠. 간증하면서. 예. 근데 이렇게 이거 위반 아니에요? 지금 현직 장관이 막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렇게 다니시는 장관이 한 명이 아니라서 엄밀히 따지면 안 되죠. 한 명이 아니라도 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재명 의원하고 장관하고 가상 대결 해봤더니 어떻게 났다고요? 이재명 의원이 48.5%, 원희룡 장관이 39.3%고요. 나머지 그 외 다른 인물 5.2%, 없다 4.0, 잘 모르겠다 3.0 이렇게 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재명 의원이 안정권이긴 합니다만은 원장관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좀 40% 정도 육박하는데. 네. 민주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이 정도면 네. 상당히 선전한다고 봐야죠. 원장관이. 네. 원희룡 장관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내각 3인방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더불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론도 많이 되고 있고 이번 조사가 그래도 오차 범위가 4.4%잖아요. 훨씬 바뀐 9.2%의 격차를 보였어요. 그러면 원장관이 장관으로서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어떻게 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나요? 뭐 없죠. 성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양평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개각하고 뭐 총선에 나온다는 장관들 뭐 보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원장관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붙잡고 가는 이유는 몇 가지 노림수가 있다. 말하자면 자기 존재감, 험지 출마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대선 있고. 주자?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래도 맞붙으면 인지도가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묶어두는 또 전략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유세를 대표가 다녀야 되는데 총선 이제 선거운동 시즌이 되면 자기 지역구에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이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거를 잡는 효과가 있고 또 한동훈 장관하고 사실 그 당내에서 잠재적인 싸움을 후보 아닙니까? 경쟁자잖아요. 거기보다 좀 한 발 더 앞서 나가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손해볼 게 없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 장관의 경우는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기게 되면은 더 좋고 그럼 하지만 지게 되더라도 자신의 체급 자체를 대선 주자 반열을 올릴 수 있다. 이재명하고 붙었다. 이재명급이다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 그 강서구청장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요거를 이재명 대 원희룡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포부가 있는 난 거죠. 윤석열과 동급이야 이렇게 되네. 핵심은 이제 지지자 중에서 적극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어떤가 이런 건데 이 관련해서 뭐 나올 만한 게 있습니까? 적극 투표층 62.1% 나왔죠 아까? 62.1%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높았습니다. 더. 이재명 대표가 56.1%, 원희룡 장관이 38.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천 계양을의 전체 평균보다 이재명 대표가 한 7.6%포인트 높게 나오는 걸로 조사됐고 원희룡 장관은 그냥 오히려 한 0.5%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이 많이 나올수록 이 대표가 굉장히 앞선다라고도 좀 이르지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 대표가 아까는 뭐 9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 있는데 10% 이상의 포인트로 원 장관을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웬만하면 투표하겠다라는 소극 투표층에서는 원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47.7%. 그리고 이 대표가 32.3%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원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여서 그러면 투표율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쇼미더미심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 쇼미더 영심 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의 제목, 오늘의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논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네, 12,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대답 1등이 김 여사의 인사청탁 정황.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는 통화 내용. 저도 쇼킹했어요. 79%. 누구한테 전화 받아서 누구일까요? 이 위원 누굴까요? 금융위원 되는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 진짠가? 두 번째가 김 여사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아니 이걸 왜 사오세요라고 했지만 가방은 받음. 네. 나머지가 뭐 범죄를 유발하게 한 기자의 함정 취재 2%, 대통령실 보안 문제, 뭐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2% 이렇게 나왔고요. 기타가 재밌어요. 예시 대통령실의 선물 창고 등등이 1%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이고 검찰이 침묵하는 거.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 조국 이재명은 그렇게 탈탈탈탈 털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한동훈 장관 보셨죠? 보도엔 모르겠다고 이렇게 비겁하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H 리님께서 보안에서부터 뇌물수수의 국정인사 개입까지 모두 다 미쳤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여줬죠. 최재형 목사가 깜짝 놀라서 원래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요. 예, 유저 OV82X님께서 교통 단속도 함정 단속하는데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언론에서 이제 함정 취재다라는 점에 너무 포커싱을 하니까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유저 JL7님께서 압수수색 잘하는 검찰은 실력 발휘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진짜 압수수색은 맞아요.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아유. 유수엘 부부님께서 대통령실에 엑스맨이 있는 것이 문제, 선물 반환 창고라니 흐흐흐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KNU 092777님께서 검찰이 누구는 법카로 샌드위치 11개 사고 초밥 10만 원치 샀다고 압수수색이 엄청나게 하던데 김건희는 300만 원짜리 명품을 불법 수수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죠? 네. 아이고 머니나. 네, 마지막 댓글이요. 유저 XP7님께서 영부인이면 좀 깔끔하게 행동하세요. 따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또 뽑았는데요. 저희 이제 퉁퉁 쌀은 안 드립니다. 저희 굿즈가 있어가지고 굿즈 드릴 건데 한 분씩 뽑아주세요. 네, 저는 JH 리님 네. 보안에서부터 뇌물수수의 국정인사회의까지 모두 다 미쳤다. 네. 예. 예, 저는 유저 7님 압수수색 잘하는 검찰은 실력 발휘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거 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분 뽑고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하고 같이 한 시간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